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5월 11일로 대한민국의 5월 옵션 만기가 끝났죠. 5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 일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옵션 만기를 끝난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주차 대한민국의 5월 11일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던 그 월요일날 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선물시장과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거대한 자금으로 변동성을 직접 만들고 있는 주체인 한머니는 선물시장에서 상방 베팅 포지션, 옵션 시장에서도 상방 베팅 포지션을 구축해 왔어요. 특히 선물시장에서는 2022년 09월서부터 수개월 동안 상방 포지션을 구축해 왔고, 옵션 시장에서는 2022년 12월서부터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상방 포지션을 구축해 왔죠. 파생 시장에서 한머니는 이와 같이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상방 베팅을 만들면서 선물 시장,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라고 말하는 선물 시장 속에서는 뉴욕 종합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2022년 12월서부터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횡보세,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간 조정을 진행해 왔어요. 우리가 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격을 갉아먹는 가격 조정, 두 번째는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기간 조정.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가격 조정이 진행됐고, 2022년 12월서부터 현재까지 기간 조정이 진행되어져 왔죠. 지금도 우리는 조정 중이에요. 이와 같이 한머니는 선물 상품을 기간 조정을 주면서 2022년 12월서부터 기간 조정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진척이 되지 못하게 막아놓고 선물 시장에서 상방 베팅을 구축해 왔고, 옵션 시장에서도 상방 베팅을 구축해 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상방 베팅 포지션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서 한머니의 수익 실현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던 뉴욕 종합이 이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5월 두 번째 주 5월 11일 옵션 만기일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5월 8일 장 마감 기준으로 포지션을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이 327.5 구간에 머물고 있었죠. 지수 하방으로는 개인이 풋옵션에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가 돈을 벌 거야, 얘네가 돈을 번다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수가 여기로 가면 깡통 차게 되겠죠. 이쪽으로 안 내려가요. 그리고 지수 상방에 보게 되면 이 332.5에 지수가 여기까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 베팅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방과 332.5 위로 개인의 포지션에 의해서 지수 등락이 제한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지수가 위치하고 있던 327.5와 330 구간으로는 다소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구축되어져 있던 중이었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이었고요. 근데 화요일로 가게 되면서 이 포지션이 변화가 되게 돼요. 우리가 화요일 장 마감으로 보게 되면 이 327.5와 330 구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화요일 날 개인이 330 구간에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구축함으로써 지수 자체가 327.5에 갇히게 되는, 지수 상하방 구간이 개인의 포지션에 의해서 갇히게 되는,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드려 왔었던 스퀴즈 현상이라는 게 발생이 되게 돼요. 개인 포지션에 의해서 위아래를 압축하는 것 같은 스퀴즈 현상이 발생되게 됐고, 미국인들은 4월 3주차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될 때마다 어떻게 해왔죠? 하방으로의 변동성을 만들어서 위에 구간에 저 빨간 숫자가 파란 숫자로 변하게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5월 11일 날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일 당일날 포지션을 보게 되면 327.5에 머무르던 지수 자체가 외국인이 이 325로 지수를 선물 매도세를 통해서 끌고 내려갔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327.5 구간이 열리기는 됐지만, 장 마감 기준으로는 여기 327.5에 개인의 파란 숫자가 들어와 있지만 5월 11일 장 출발됐을 때는 여기가 개인이 다시 빨간 숫자를 구축하게 됐고, 외국인이 그래서 지수를 이 밑으로 끌고 내려갔던 거예요. 결국은 위로 더 끌고 오지를 못하고 325에서 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 5월 옵션 만기를 끝난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주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앞에서 봤었던 미국 달러 환율이 2022년 09월서부터 이와 같이 하락하면서 약세를 나타나게 되자 이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 채권 가격은 같이 상승했죠. 그리고 2022년도에 미국 달러 환율이 이와 같이 초강세를 나타나게 되자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도 폭락해요. 채권 가격도 폭락했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대한민국의 5월 11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면 미달러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면은 그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료들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딱 한 장의 자료만 볼 거예요. 자, 여기에 미국 달러 환율과 실업률을 나타내게 됐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사용해 왔었던 A, B, 물물 교환, 물물 교환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죠. 근데 각기 다른 상품의 가치를 교환하기 때문에 물물 교환의 매개체가 필요해요. 지금은 미국 달러죠. 자,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물물 교환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물물 교환의 매개체인 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죠. 실업률이 올라갈 때마다 미 달러가 상승해요.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미 달러가 이전보다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져 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반대로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물물 교환 활동이 원활히 잘 진행돼요. 그럼 미 달러 가치가 내려와야 되죠. 지금 실업률이 내려왔어요. 물물 교환 활동이 잘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미 달러 가치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안 내려왔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월 11일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 이후에 얘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뉴욕 종합도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떠한 변화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